자, 작년 말부터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가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X 계정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틱톡에 대한 언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임식 진행되고 나면 아마 행정명령에 많이 사인을 하게 될 텐데 뭐 100개의 언급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몰라서 오리무중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보수적인 관점이 가장 유효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일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좀 알고 있던 일기 때에 대한 정책이 이번 다시금 좀 재현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개발들 관련된 규제를 크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수출 기조로 좀 선회했던 부분들 특히나 조선업의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점도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부분, 특히나 이 방위 분담에 관련돼서 주요 뭐 동맹국들에 관련돼서 GDP의 한 4에서 5% 정도에 해당되는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나토는 더 이상 미국이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또 유럽은 유럽이 좀 지켜라라는 어떤 강경한 기조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방산 기업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휴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요국들의 군비 증강 여기 관련된 무기 도입의 어떤 가시성들은 2025년도에도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우려인들 특히나 IRA 세액 공제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악재는 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은 테슬라의 어떤 수혜 여기에 관련된 일론 머스크가 향후 뭐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오히려 테슬라의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현실화가 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어떤 동조된 수급으로서 좀 반응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지금 파리 기후의 협약을 탈퇴하겠다. 1기 때 탈퇴를 했고요. 바이든 때 다시 좀 재가입을 했다가 2기 때 다시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진 그런 상황들은 좀 우려스럽고 여기 더해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좀 쇠퇴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양한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행정명령 관련해서 내용 나올 때마다 또 주가 반응이 또 내일 개장한 이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섹터가 주목받을 예정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상화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그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총이 지금 9위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사 보면 이제 트럼프 X 계정 통해서 멜라니아 밈코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가상화폐 소식 나오고 하면 이제 관련주 뭐 있나 찾기 좀 바빴었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제 오롯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정책 기대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업비트에 관련된 악재가 있죠. 맞아요. 영업 정지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수익성의 제한 효과들 뭐 기존의 어떤 이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좀 없겠지만 신규 가입 효과가 좀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 다른 거래소로서에 대한 신규 유입 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은 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업비트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비트가 장사를 매우 잘해가지고 외형 가치가 좋아진 부분들은 분명 결산 시점에 해당되는 업비트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투자 지분에 대한 가치, 내가 지분 투자를 했던 가치가
외형 성장과 좀 맞물리면서 12월 기준으로서 업비트의 재무 성과가 좀 나타내 준다면 공정가치 평가라는 게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장부에 더 많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령 내가 10억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회사가 장사를 굉장히 좀 잘해가지고 외형이 커졌을 때 장부상의 가치가 뭐 15억 또는 20억이 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정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장부상에 대한 가치예요. 팔았을 때 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분을 좀 보유했던 효과만 갖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조금의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업비트의 어떤 이 운용사죠. 두나무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또는 이 업비트의 지분을 좀 보유한 두나무의 어떤 지분 이외에 뭐 야놀자라든가 그 기타의 어떤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 대학급에 관련된 상장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지분 매각들은 상장 기대감을 좀 주시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겠지만 현재는 단순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다. 이게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실적의 영향은 전혀 없고 장부상, 자산의 가치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동일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잘못하고 또 뭐 만약에 뭐 업비트가 뭐 해당돼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오히려 공정가치의 훼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